어쩌면 상황에 따라 불편한 진실로 다가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내가 생각한 결과물이다. 6월 30일 사무실을 빼며 실패에 쓰린 마음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았던 순간과 마주하는 것도, 7월에 분양상담사에 도전하고자 했던 순간도, 그러다 겁에 질려 카라오케로 도망쳤던 순간도, 그러다 또다시 분양상담사에 도전하여 성공적인 순간과 마주했던 순간도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응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7년간의 연애를 마무리했던 순간도 내 생각에 반응한 결과물이었다. 2021년 나는 7년간의 연애를 끝냈다. 그리고 꽤나 단호한 태도로 이별을 맞이하고자 마음먹었다. 내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딱 한 가지 생각에서부터 이별의 순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던 것인데, 당시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내가 10억을 벌어와도 오히려 이 사람은 10억을 빚져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내 의식 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생각은 그 사람 자체의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 30살이 되고 점점 결혼이라는 현실이 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더 단호한 태도로 이별을 받아들이자. 그 생각을 끝으로 나는 7년간의 연애를 끝마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상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 생각을 시작으로 생전 처음 이상형 리스트를 적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그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녀는 나를 지지하고 나를 믿는다. 세 번째, 나는 그녀를 지지하고 그녀를 믿는다. 네 번째, 그녀는 나만 평생 바라보는 지조 있는 여자다. 다섯 번째, 나도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고 평생 그녀에게 사랑에 빠진다. 여섯 번째, 그녀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꿈이 있는 여자. 일곱 번째, 그녀는 가정적이며 나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여덟 번째, 그녀의 언어는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언어를 쓴다. 아홉 번째,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마저 사랑한다. 열 번째, 나는 그녀의 부모님마저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완성한다. 11번째, 나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고 지속적인 구애 끝에 그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12번째,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빠져 평생 사랑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하루에도 수차례 이 이상형 리스트를 읽어가기 시작했다. 신기한 건 이 이상형 리스트를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행복으로 물들어갔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이런 상대와 마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이상형 리스트를 읽어갈 때면 나의 이상적인 그 상대는 이미 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분양상담사의 일을 잠시 쉬고 있던 상황이었고 2021년 11월 1일 다시 분양상담사로 일을 복귀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3일 내 뒤로 새로운 직원 한 명이 입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11월 4일 그 새로 입사한 직원은 내게 말했다.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그날 꽤 오랜 시간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내가 생각한 행복한 가정 그리고 나의 목표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날 그 신입 직원은 내게 말했다. 혹시 여자 소개받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시작으로 그 신입 직원과 현재 나의 관계는 장모와 사위가 되었다. 나는 그분의 딸을 소개받았고 그렇게 2022년 1월 20일 우리는 이태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2023년 11월 10일 우리의 2세이자 태명 또보기 우리의 딸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 어떤 누군가는 우리에게 묻는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었느냐고 말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최소한 나의 답변은 이렇다. 앞서 내가 그린 그 12가지 이상형 리스트와 99% 닮아있는 상대였다고 말이다. 그렇기에 나는 그 상대를 처음 만나자마자 단번에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 사람이구나. 나의 배우자는 첫 번째,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동물을 아주 좋아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녀는 나를 지지하고 나를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녀를 지지하고 그녀를 믿는다. 네 번째, 그녀는 나만 평생 바라보는 지조 있는 여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도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고 평생 그녀에게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여섯 번째, 그녀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며 꿈이 있는 여자다. 게다가 일곱 번째, 심지어 나의 배우자는 가정적이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꿈에 부풀어 있기도 하다. 여덟 번째, 그녀의 언어는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언어를 쓴다. 아홉 번째,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마저
사랑하고자 노력한다. 10번째, 그런 아내의 모습에 나 역시 아내의 부모님마저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완성한다. 11번째, 비록 지속적인 구애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봤고 아내 역시 나를 한눈에 알아보아 우리는 첫 만남에 평생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다. 12번째,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빠져 앞으로 70년간 평생을 함께하고자 약속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이상형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단호한 태도로 이별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정이라는 것에 이끌려 관계를 끝내지 못한다. 하지만 완전한 끝, 그러니까 내 주변이 비워져야 비로소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 중 하나이다. 나는 단호한 태도로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 끝에 내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상대와 결혼하여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있다. 두 번째, 이상형 리스트를 직접 적어보았다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내가 만나고자 하는 상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실제 그런 상대를 눈앞에 마주하게 되자 나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 사람이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간다 마사노리도 말한다. 성공하기 위해선 그저 내 목표를 노트에 적어보면 된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읽어간다면 반드시 그 목표는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한데도 이걸 직접 실행하는 사람은 소수이기에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는 나의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적어봄으로써 실제 그러한 이상형과 결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나의 첫 번째 저서인 5차원 연애에 담아내었다. 만약 지금 내 앞에 벌어진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고통스러운 상황 또한 내가 자처한 결과물이다.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과거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순간 현재의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길이 보인다. 그리고 현재의 내 생각이 변화되게 된다면 그 생각에 이끌린 나의 미래의 모습은 또다시 그 생각에 이끌린 방향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자. 그리고 그 가능성으로 향해 첫 발을 떼는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 분명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라. 하지만 여지껏 깨달았듯이 그 두려움의 감정은 새로운 시작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찾아오는 마치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환상을 이겨내고 또다시 두 번째 발을 내딛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비로소 욕망과 감정이 된다. 나는 이 법칙을 깨달은 이후 내 삶을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 2021년 단호한 태도로 이별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괜찮아. 너는 분명 더 잘 될 운명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